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초보택시의 대형택시 이야기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매출을 얘기 드리면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20 초반 정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22, 23, 뭐 24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손님 줄었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냥 딱 까놓고 부끄럽지만 얘기 드리면 좀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이게 열심히 할 때도 있긴 한데 또 인간이 게을러지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요런 거예요. 그냥 덜 일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이쪽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나와서 뭐 그래도 20장 이상씩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그냥 조금 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했으면 뭐 30만원 정도는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인간이 게을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좀 특이한 걸 얘기 드리면 죄송합니다. 감기라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낮에 쭉 운행하고 그 다음에 밤에 나왔거든요. 밤에 나와서 확실히 그러니까 밤 시간대의 수입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 밤에 보니까 11시, 10시 반, 11시 정도에 나와서 그래 한 두 건만 하고 가자. 낮에 너무 게을렀으니까 쉬었으니까 두 건만 하고 가자 했는데 앞에 한 건이 강남 그 청담인가? 그쪽에서 타시고 뭐 역삼 요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데 2만 얼마 한 손님 모셔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님이 저기 역삼 마찬가지로 그 근처에서 타시고, 그 다음에 저기 용인 용인이 맞나요? 그 레미안 이스트 팰리스인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셨는데 그 손님 얼마가 나왔을까요? 그 손님이 7만 2천 얼마인가? 7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냥 낮에 게으르게 하고 마무리했으면 10만원 중반이겠죠? 그런데 저녁에 어떤지 요즘에 택시가 오히려 다시 증가했을지 아니면 기사님들이 안 나오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컨텐츠 삼아 돈도 벌 겸 밤에 한 2시간만 하자 그래서 10시 반에 나와서 12시 반 정도 돼서 끝났는데 10만원 정도 찍었죠. 와, 이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게으르다 보니까 사실은 술손님을 조금 덜 만났으면 해요. 저도 이제 술손님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쪽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조금 바꿀 게 있긴 해요. 바꿀 것도 있고, 뭐냐면 바닥에 시트 같은 게 이게 그 일반 순정은 아니고 그 이렇게 벌집 매트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복잡하게 돼서 푹신푹신한 거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술손님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에는 토하면 진짜 끝장이 나는 거죠. 예, 이게 만약에 손님이 바닥에 토를 하셨어요. 근데 바닥에 토를 하시면 저 벌집 매트 저 속에 들어가면 이건 진짜 답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청소하는데. 차라리 그냥 일반 순정 매트면 뭐 대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계속 좀 쫄아서 일단은 낮 위주로 이렇게 하고 저녁에도 뭐 가급적이면 10시는 넘지 않게 끝내는 쪽으로 이제 점점 더 게으르게 하고 있거든요. 결론은 술손님 만나고 싶지 않다. 근데 어제 잠깐 해보니까 그래도 매출 면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 피크 시간대에 뭐 단거리도 기본적으로 뭐 막 피크 시간대만 전후로 되면 뭐 1점 중반에서 뭐 많으면 2배, 물론 2배보다 더 나오는 시간대도 아주 가끔 있고 2배보다 많이 나오는 걸 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가끔 2배만 요금이 넘어도 우리가 밤에는 이제 고속으로 달리잖아요. 그러면 요금 올라가는 게 솔직히 조금 무서워요. 야, 이렇게 받아도 되나? 물론 뭐 이게 제가 정을 못한 걸 수도 있겠지만 2배 넘어가는 정도에서 이제 중거리 이상 달리면 요금 올라가는 게 조금 무서워요. 어제도 용인 막힐 거 없잖아요. 그냥 쭉 타고 내려가는데 7만 얼마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지? 이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수입 면에서 대형 택시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니까 대형 택시가 나 무조건 돈 많이 벌 거야. 그럴 거면 무조건 일단 저녁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끼워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시간대에 피크치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10시 반, 11시 정도부터 1시 요 시간대는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 경우에 이제 조금 그런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손님 안 만나고 싶고 낮 시간 위주로 하고, 근데 낮 시간 위주로 하면 다시 이제 밤에 뭐 11시부터 1시 정도가 피크인데 그 시간대에 또 일을 해버리면 다음날 저 오전에 이제 좀 완전 꼬여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건 또 일반과 간이에서 조금 달라요. 그러면 만약에 하루에 20만원 초반이 그렇게 뭐 손님 안 만나도 찍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 20만원 초반 중반이 뭐 적은 금액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일반 넘어가는 분들이야 뭐 무조건 많이 찍어야 되고, 근데 간이 하시는 기사님들 계시죠? 저도 이제 이 택시 사업자는 간인데, 간이로 유지할 거면 자 1.8천만원이고 그 카페 이제 대략이라 계산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단순히 해서 하루에 만약에 일주일에 한 하루 정도 쉰다라고 생각하면 한 24만원에서 25만원만 찍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 30만원 40만원씩 찍을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찍지 않아도 하루에 그냥 20만원 초중반만 그냥 부지런히 한다, 무리하지 않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1년 하면 거의 일반 과세 넘어가기 직전까지 찍힙니다. 뭐 내가 뭐 금요일날 일부러 매출을 찍지 않는 이상.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 40도 찍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거 간이 유지할 거면 그냥 부지런히 성실하게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에 20만원 초중반만 찍어도 어차피 상관은 없구나 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30만원 초중반 찍으면 후반기로 가면 이제 막 쉬어야죠. 비는 날도 있고 쉬고 뭐 그래야 되니까 오히려 뭐 그게 장단점이 있겠고, 물론 일반으로 넘어가면 이게 또 얘기는 다르죠. 일반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매출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사실은 뭐 하루에 뭐 35만원 40만원 이상씩 기본으로 찍히도록 일을 해야 돼요. 일반으로 넘어가는데 8,500, 9,500 뭐 이런 건 의미가 없고 한 9,500만원 정도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간이로 있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8천만원 매출 낮춰서 8천만원 맞춰서 있는 게 맞고, 그래도 일반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한 9,500 후반 9,500 후반부터 시작해서 진짜 끝까지. 그러면 뭐 한 달로 보면 800 중반 초중반 이상 찍어야죠. 근데 800 초중반은 뭐 그럭저럭인데 한 800 중반 넘어가는 매출 정도를 찍기 위해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꽤나 부지런히 성실하면서도 꾸준히 해야 돼요. 많이. 그리고 내가 좀 싫더라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기사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래 1년 딱 한 7,800, 7,900만 맞추자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루에 뭐 욕심 크게 낼 필요 없고 아다리 잘 맞는 날은 뭐 30만원 초중반 찍고 아다리 안 되는 날 그냥 느긋하게 쉬면서 게으르게 한다 그러면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반만 찍어도 어차피 연말로 그렇게 가면 부지런히 성실하게 하면 어차피 일반 넘기 직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뭐 큰 차이는 그냥 하루에 많이 찍으면 연말에 한두 달 쉴 수 있다, 반대로 이제 하루에 적당히 편하게 하면 연말에도 꾸준하게 해야 된다, 뭐 그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저는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많이 찍을 거면 무조건 10시부터 새벽 1시 반 정도까지는 일을 하셔야 되고, 낮에도 일을 한다면 하고 출근도 한다, 퇴근도 한다. 이게 그러니까 부재가 없고 뭐 일을 하는 게 진짜 완전 자유로우니까 사실은 기사들마다 자기가 맞는 쪽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술손님 같은 경우에는 각오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런 상태고 내년 정도면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부재가 해제되고 이제 한 뭐 2주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 상태에서 뭐 매출이 많이 줄였냐 어떠냐 라고 하면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모르겠다. 이게 일반 택시 기사님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게 확실하게 딱 뭔가 체감이 될 거고, 아직 대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일반 택시가 이용할 수 없는 손님군들도 있고 대형 택시만 타는 손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금이 낮을 때는 벤티 같은 걸 추천해주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제 그 비는 시간이 몇 달 전보다는 그게 저야 뭐 어차피 얼마 안 됐지만 부재 해제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시간이 길어진 것 같긴 해요. 그건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길게 오래 대기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전 같으면 뭐 이를테면 낮 시간에 손님 한 명 내려드렸다 그러면 거의 뭐 1, 2분 내로 그냥 바로 다음 콜 나오고 그 다음 또 운행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요게 뭐 약간 외곽지다, 뭐 강남이나 뭐 시청 이런 데는 좀 덜 하겠고, 근데 조금 외곽지다 혹은 강남 시청 중에서도 조금 이제 좀 한가한 시간대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한 4, 5분 정도는 빈차로 있는 시간대가 있다, 뭐 이런 개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그 사이 시간이 그렇게 막 진짜 막 30분 1시간씩 그런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낮 시간에서조차도. 뭐 밤 시간은 아예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은 일단 대형 택시는 부재 해제의 그게 부작용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재 해제로 인한 소득 감소가 그렇게 뚜렷하진 않다. 적어도 카카오벤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는 전혀 좀 뭐 관심 없고 그렇다라는 것이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같은 흐름으로 가면 내년 이제 아니죠. 당장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이제 일반 택시는 야간 비용이 조금씩 오르고 내년에도 또 이제 오르죠. 순차적으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흐름으로 한번 보면 그러면 일반 택시가 변화가 없냐? 아니죠. 일반 택시도 요금이 조정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 카카오벤티의 요금도 카카오가 조정할 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여튼 당연한 건 일반 택시와 카카오벤티와 가격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 올리면 뭐 그건 어차피 뭐 저기나 여기나 뭐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올리지 않으면 요금이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손님 입장에서 카카오벤티에 대한 거부감이 없겠죠.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일반 택시 부재 해제가 지금 당장 뭐 크게 우리 대형 택시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적어도 카카오벤티의 구조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업자 절대 이걸 참고하시면 안 되고, 카카오벤티는 기사들은 크게 상관없다. 자, 이게 아직까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건 그거죠. 대형 택시. 그러니까 대형 택시의 변수가 두 개예요. 자, 내년에 이제 그러니까 면허가 풀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 택시를 할 수 있게 되면, 고급 택시 자격이 풀려서 할 수 있게 되면 직접적으로 대형 택시의 숫자가 증가할 때는 어떤 콜의 차이가 있을까?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1000대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사들이 이쪽으로 다 쏠릴지 모르겠지만 진짜 한 배 혹은 막 진짜 한 3000대까지 늘어나면 그때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거 하나가 변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변수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심야 시간대에 승차난이 존재한다. 만약에 날씨 안 좋은 날 기사들이 적게 나온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플랫폼 택시, 그러니까 타입 1 같은 걸 어떻게 또 만지작거릴지도 모르죠. 근데 그건 정부 입장에서도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 같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급 택시 면허가 풀리면서 대형 택시 숫자가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카카오벤티의 동료 기사님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지가 이제 앞으로 매출의 그 변화에서 뭐 가장 큰 변수다. 적어도 지금 일반 택시의 부재 해제가 우리 기사들이 뭐 간이 기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이 얘기는 지금 간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8천까지 매출 찍는 기사들 기준으로는 어차피 일반 택시가 부재 풀리나 안 풀리나 우리가 간이 찍는 건 크게 걱정이 없겠다라는 것이고, 뭐 다만 일반으로 이제 매출을 진짜 많이 찍어야 되는 기사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길게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이제 공차 시간이 조금 증가하면 그분들은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상위권 기사님들. 근데 그분들은 아니고 그냥 간이로 8천까지 매출 찍을 생각의 대형 택시 기사님들은 부재 해제는 영향 없다. 대신 이제 대형 택시의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지가 남아있는 변수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냥 일단은 술손님을 많이 안 만나고 싶어서 낮에 쪽으로 운행을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한동안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진짜 돈이 막 쪼달려서 막 그러면 내가 야간을 하겠지만, 야간이 길 안 막히고 편하긴 한데 그 술손님의 구토가 무섭습니다. 그게 아니면 진짜 내년에 만약에 많이 찍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시트 벌집 매트 이거 뭐 팔아버리고 그냥 순정 매트 있거든요. 그냥 순정 매트로 하고, 요건 이제 잠깐 팁을 드리면, 요건 뭐 팁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매트 있잖아, 매트.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카니발과 스타리아 두 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바닥에는 토하는 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시트에는 토하는 걸 걱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야간 조금 넘어갈 때 이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방석 깔고, 커버까지는 안 씌우는데 방석을 일단 깔죠. 왜냐면 그냥 옆에 바닥에 손님이 구토를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시트에 아마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이제 열선도 있고 통풍도 있어요. 그러면 열선 통풍이 있으면 일반 택시는 솔직히 손님이 시트에 몇 번 구토해도 닦아버리고 막 어느 정도 말리고 막 환기시키고 난 다음에 마르고 난 다음에 차 안에서 냄새 좀 나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운행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열선도 열선이고 이제 여름에는 통풍을 틀어야 돼요. 통풍 틀면 손님 좋아합니다. 그래서 통풍 트셔야 되고, 통풍까지 있는 분들은 통풍을 틀면 바람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반 택시는 막혀있는 그냥 일반 가죽이기 때문에
뭐 구토로 해도 적당히 뭐 세차하고 닦아내고 그러면 뭐 어차피 뭐 상관없는데, 이건 통풍을 들면 만약에 구토물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거 못 닦잖아요. 진짜 커버 시트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면 그런 게 토사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겉에만 닦아봤자 의미 없는 거야. 근데 그 구멍구멍 하나 다 빼낼 수도 없고, 그럼 이제 토사물이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마르고 그런 상태에서 만약 여름 됐다, 통풍 든다 그러면 이 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역한 냄새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은 야간하시는 분들은 꼭 시트에 뭐 방석이나 뭐 커버 같은 거 까셔야 되죠. 까셔야 되겠죠. 그리고 바닥 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 순정으로 하시면 그 카페, 스타리아 카페나 카니발 카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거나 그러면 아니면 당근마켓 같은 데도 올라오는데, 이게 가죽차로 쓰면서 이게 벌집 매트를 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순정 매트 그거 안 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걸 이제 싸게 팔아요. 마치 순정 타이어, 그 스페어 타이어 안 쓰니까 파는 것처럼 바닥 매트를 다 세트로 파는 거예요. 바꾸시면서. 그 어차피 그 교체해주는 업체에서도 그거 짐이거든요. 안 사줘요. 그러면 그게 엄청 싸게 올라와요. 한 세트 뒷자리 쭉 해봤자 뭐 4-5만원 4-5만원이면 거의 안 쓴 거 새 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조금 쓴 건 더 싸게도 살 수 있고, 그러면 몇만원이면 바닥에 시트 이거 새 걸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바닥에 구토해주는 건 솔직히 상관없어요. 만약에 순정 매트 상태면 아유 야 그러면 우리 비용 받은 다음에 순정 매트 그냥 카페 같은 데서 뭐 4-5만원에 완전 거의 안 쓴 거 새 거 세트 사서 그냥 싹 다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버려버리고 굳이 뭐 구토한 거 그 시트 뭐 지고 빨고 할 필요 없이. 근데 뭐 구토 손님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이 정도만 한다면 어차피 비용적으로도 손해 없고, 매트 어차피 손님 타면 더러운 거 바꿀 겸 해서 새 거 싹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조 안 하신 분들은 순정 매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그 시트에 그 통풍 그 구멍에 토사물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죠. 걱정되는 거. 그래서 이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넘어왔거든요. 다른 쪽에서. 근데 그 넘어온,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 차량은 그 카카오 막 로고 달린 그걸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시트 커버가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그걸 뭐 하는 건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게 싸면 그건 딱 맞을 거니까 그걸 씌워버리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야간에 정하실 분들은 토사물을 시트에 쏟는 것만 좀 막을 고민을 하시면 된다. 방석 깔거나 시트 씌우시고, 바닥 매트는 그냥 새거 미개봉 거의 안 쓴 거 카페 가면 싸게 살 수 있다. 술손님, 근데 술손님이 정실하면 술손님 안 만나도 대형 택시는 간이 매출은 8천까지 다 찍어낼 수 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